임산부를 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김고은 기자님과 함께하는 플래스룸 시간입니다. 김고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떤 뉴스를 뽑아주셨나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임신부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임신부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네. 지난 10일 진행됐던 그 임산부의 날 소식이에요. 네, 임산부의 날요. 사실 이런 날 우리 임산부들 축하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이 축하 받으셨는지 좀 올려주세요. 네. 그냥 남편도 그냥 쑥 넘어갔는지 여기저기 나갔을 때 임산부의 날이라고 좀 대우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시는 동안 임산부의 날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지금 몇 회째죠? 네, 임신부의 날은 네. 임산부의 날인데요. 정확히 네. 그 저희 나라가 OECD 회원 가입 국가 중에서 네. 아주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저출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면서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고 또 임신부들에게 좀 여러 가지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여러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같이 네. 협동해서 지금 12회째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12회째입니다. 근데 임산부의 날 조혜경님 전 제대로 못 써먹었는데 정윤지님 작년에도 못 받았어요. 신윤주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해요. 라고 했습니다. 네, 구문정님. 구문정님도 뭐 인색한 것 같다. 아직 뭐 그런 배려 같은 거 못 받아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뭐 실제로 이날 행사가 열리는 건 임산부들한테 뭐를 주거나 이런 행사들보다는 네. 뭐 캠페인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있었던 게 뭐 태교음악회, 뭐 네. 내지는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 하는 것들, 네. 그리고 뭐 또 뭐 있죠? 뭐 아무튼 이런 이제 행사죠. 네. 즐길 수 있는 축제나 캠페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니 그런 기념 행사 뭐 일일 카페 뭐 태교 음악회 이런 것들이 좀 아니 소소하게 생기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갈 수 있는데 이걸 알려주는 네. 곳이 없어서 놓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 네, 지금 보니까 조혜경님도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박혜인님 8개월 전에 임산부였지만 그런 거 못 받았습니다. 5년 내내 이채윤님 그런 거 없었으면 계속 둘째 셋째 있었나 봐요. 그런 네. 거 없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김수현님 말씀하셨는데 KBO에서 진행됐던 임산부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뭐 방송국이나 그렇군요. 네, 이런 정부에서 하는 걸 관심 가지고 사이트에 봐야 좀 알 수 있고 그래요. 김수현님 즐거운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임신부를 좀 배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많이 생겨서 출산도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임산부의 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런데 사실 임신부 여러분들께서 좀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사회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뉴스는 이런 임신부들이 조금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실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처방되고 있는 사례가 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이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 임산부들은요. 먹는 것도요. 임신했을 때는 좋은 거 먹어야지. 그다음에 몸에 좋은 거 뭐 그다음에 아이 생각해서 가려 먹게 되는데 약은 정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그게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었다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해술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 이제 1월에서 3월 동안 3개월 동안 서울 소재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그 약품 이런 거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안심 서비스를 무시하고 처방된 약물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심 서비스가 뭐냐면 의사나 약사가 이 환자가 와서 이렇게 뭐 병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단을 해줄 텐데 그게 이제 임신부가 한 병원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러지 않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 병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 약물을 처방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중복해서 쓰면 안 되는 약물이나 좀 이 약물을 썼을 때 이 약물이 있으면 뭐 좀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런 약물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인 거죠. 이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참고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하거나 쓰면 안 되는 약물은 안 쓰게 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한 것만 음. 전체 건수의 77%가 넘게 이런 네. 그 무시한 사례들이 발생이 됐어요. 야, 77.1%가 네. 그 조사에서 걸리는 셈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얘기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처방받지 말아야 할 약을 먹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요. 저는 일부러 병원도 안 가고 버티기도 했다. 저도 박혜인님, 전 타이레놀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또 타이레놀. 먹으라고 할 때는 또 그냥 먹게 된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약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르고 먹을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약사들도 그렇고요. 무시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 네. 의약품 안심 서비스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 사례를 최대한 낮추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그렇게 같이 쓰면 안 되는 약을 이중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아주 뭐 큰 일까지는 아니어도 조그만 부작용이라도 생길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네. 그러면 제가 어떤 약을 잘못 먹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열이 약간 났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료비가 2배로 들겠죠. 환자는 치료비가 2배로 들고 건강보험 측에서는 또 저의 환자의 그 보험 비용을 또 대줘야 되니까 같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정 낭비 안 되게 이걸 좀 만들어 놓은 걸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야, 이건 너무합니다. 지금 조미정님 너무하네요. 하랑가람이 약을 안 먹어야겠네요. 조미정님, 저도 약 안 먹었어요. 그리고 차이민이 치통 때문에 먹었었는데, 그리고 네. 김은미님은 수유부라고 해도 그냥 처방해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아예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임산부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적한 정현숙 의원은 네. 의사한테 약을 처방받으면 저희가 약국에 가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사가 이렇게 의약품 서비스에 위배되는 그런 약물을 처방받았을 때 이걸 보고 의사한테 다시 돌려줘서 네. 이거를 이거 안 된다,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의사는 의사대로 또 약사는 약사대로 서로 양심껏 어떤 관찰을 하면서 서로 네. 좀 지켜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임신 관련 뉴스 정말 신경 써서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우리도 좀 알아야지 챙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약사들도 또 의사들도 좀 잘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임신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뭐랄까요? 걱정 끼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네. 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달걀 섭취가 임신부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네. 그렇군요. 달걀요, 원래,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다고 자주 먹이라고 하지만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좀 안 먹기도 하고요. 네. 고단백 식품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임산부들은 좀 그러면 많이 드실수록 좋을 텐데,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달걀 활용법, 여러분들.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란후라이 말고도 또 어떤 식으로 또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지 네. 일단은 댓글 달아주시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부만 딱 대상을 해서 나온 거예요. 네. 조사 결과가 유럽 식품안정청에서 이제 조사 결과를 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달걀에 풍부한 성분인 콜린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콜린요? 네, 콜린이 자궁내 아기의 중추신경계를 발달시켜서 아. 그래서 뭐 아이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임신했을 때요 철분 많이 먹어라 뭐 많이 먹어라 임신했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네. 근데 콜린 성분 얘기는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콜린 어떤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중추신경계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네. 아이들한테 이게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영양소이고요. 네. 연구에 의하면 이게 뭐
충분히 섭취했을 때 아이가 네. 7세가 되면 뭐, 네. 뭐 시각적 기억력이 더 좋다든지 지능이 좋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왠지 지능하고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많이 먹었어요. 아이들도 똑똑해지는데. 이게 하루 네. 섭취 권장량이 네. 또 발표가 됐는데요. 네. 중간 크기의 달걀에 콜린이 144mg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네. 예, 이들이 지금 권고하는 양은 하루 2개 정도? 임신부가 하루 2개의 달걀을 계란자, 노른자 다 같이 먹어주시는 게 좋다고 네.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부터 임신하신 분들은 하루에 2개씩 달걀을 먹어서 이 네. 콜린 성분도 많이 좀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짚고 알레르기 넘어가야 될 있는 텐데, 분들. 네, 맞아요. 네. 아토피나 알레르기 유발한다고 해서 달걀을 이렇게 일부러 안 네. 먹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잘못된 의학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달걀이 아토피를 유발한다.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과학적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고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임신부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고, 네. 그리고 또 뭐 달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들으셨잖아요. 아토피 유전이 아닙니다. 임신했을 때 마음껏 좋은 거 많이 드시라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콜린 성분도 놓치지 마시고 하루에 2개씩 잘 챙겨서 좀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네. 달걀이 출산할 때 뭐 네. 빈혈 위험 있는 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일반 분들한테도 뭐 원래 철분 많은 건 알고 계시니까 네. 우유수유 여성한테도 또 당연히 음. 좋고요. 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또 탈모 왜 출산하고 탈모 많이 네.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탈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달걀 하루에 2개씩 네. 새로운 정보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김홍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돌